서양은 왜 이렇게 사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더 외로워졌을까요? 저는 이 이유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반대요. 사랑이라는 말은 더 쉽게 하고, 섬도 더 빨리 타고, 연애도 더 자유롭게 하고, 서로 취향 맞춰주고, 중동해주는 말도 더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 얼굴은 더 찢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사랑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들어갈 자리 밑바닥이 먼저 비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관계가 있는데 막상 진짜 힘든 순간에 받쳐주는 바닥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제 여동생 전화 한 통으로 진짜 세게 느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은 장난부터 친 애가 그날 시작부터 쭉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뭐 한참 둥들이다가 그러는 거예요. 헨리야, 나 너무 우울해. 처음에는 뭐 날씨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다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나는 친구도 많고 사람도 많이 하는데 정작 아무도 나를 안 찾아. 아무도 먼저 전화 안 하고, 아무도 갑자기 밥 먹자고 안 하고, 아무도 그냥 괜찮냐고 안 물어. 맨날 나랑 남편 둘 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번 한국에서 진짜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연락도 길게 못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멍하게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따가 보니까 친구 2명이 서 있었어요. 손에 죽이랑 빵이랑 약 들고요. 저는 솔직히 그때 좀 멍했어요. 아니, 내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 지금 뭘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지?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진짜 서양 사람다운 말이었어요. 이게 내가 어떻게 갚아? 근데 친구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뭘 갚아, 헨리야. 아프니까 왔지. 빨리 들어가서 쉬어. 저는 그때 그 한마디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계산이 없었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중에 너도 이만큼 해라. 그런 분위기도 없었고, 괜히 민폐 끼치는 것도 아닌가, 거리 두는 느낌도 없었고, 그냥 아프니까 왔다. 그 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여동생한테 그대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진짜 놀랐더라고요. 혜리야, 잠깐만. 친구가 집까지 왔다고? 약을 사왔다고? 빵을 들고 왔다고? 왜? 너 부모도 아니고 애도 아닌데 왜? 바로 그 반응에서 저는 진짜 확 느꼈어요. 아, 이건 단순한 자의가 아니구나. 이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기분 감각이 완전히 다른 거구나. 서양에서는 이런 행동이 가족이나 애인 정도나 하는 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친구가 아프다고 해서 갑자기 집 가고 사들고 가고 약 챙겨주고 문 앞까지 와서 얼굴 보고 가는 건 그게 되게 큰일처럼 보여요. 근데 어떤 사회에서는 그게 큰일 아니라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 차이가 사랑보다 외로움이 더 커진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봐요. 왜냐면 서양은 요즘 모든 걸 너무 연애에 몰아넣거든요. 외롭다? 연애해야 해. 허전하다? 좋은 사람 만나야 돼. 힘들다?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파트너가 필요해. 이렇게 가버려요. 근데 원래 사람은 애인 하나로 버티는 존재가 아니에요. 친구도 있어야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찾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표정 보고 알아채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아플 때는 뭐라도 들고 오는 사람, 우울할 때는 밖으로 굴고 나가는 사람, 별일 없어도 전화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마음이 안 무너져요. 그 바닥이 없는데 연애 하나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상대가 애인인 동시에 친구도 돼야 하고 가족도 돼야 하고 상담자도 돼야 하고 위로 기기도 돼야 하고 내 외로움 담당자까지 돼야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뜨거워 보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질릴 수밖에 없어요. 서로 좋아해서 만나는 건데 나중에는 서로를 떠받치는 들것처럼 쓰게 되거든요. 저는 이게 서양 연애가 갈수록 지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봐요. 원래 친구가 나눠 가질 짐, 가족이 나눠 가질 짐, 동네가 나눠 가질 짐,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나눠 가질 짐을 전부 커플 둘이서만 버티려고 해요. 그거 어떻게 안 무겁겠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여러분,
서양 사회가 그걸 성숙이라고 보장한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 갑자기 찾아가지 마. 부담 주지 마. 선 넘지 마. 각자 시간 존중해. 물론 맞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한국은 죄고 서양은 죄악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 근데 사생활 솔직히 말해서 중요하죠, 여러분. 그쵸? 독립성도 중요하죠. 혼자 있을 시간도 필요해요. 근데 이게 어느 선을 넘으면은 배려가 아니라 방치가 돼요. 중정이 아니라 무관심이 되고 자유가 아니라 고립이 돼요. 저는 스웨덴에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겉으로는 보면은 다 괜찮아요. 조용하고 정리 잘 되어 있고 예의 있고 뭐 시스템도 잘 돌아가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혼자예요. 집은 따뜻한데 공기가 차가워요. 연락처는 많은데 급할 때는 부를 사람이 없어요. 주말에 만나긴 많아요. 커피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다 웃어요. 근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상하게 더 허전해요. 왜냐면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도 서로 삶 안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서로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계속 벽을만 만진 거예요. 그러면은 대화는 했는데 연결은 안 돼요. 웃었는데도 안 재워져요. 같이 있었는데도 혼자 집에 돌아가는 느낌이 그대로 남아요. 그게 쌓이면은 사랑을 해도 외로워져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사람은 사랑이 없어서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 속이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누가 나를 찾는 손, 누가 내 상태를 눈치채는 손, 누가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손. 그 손이 사라지면은 사람은 점점 자기 안으로 말라가요. 그래서 저는 여동생이 한 말이 계속 머리에 남았어요. 친구는 많은데 아무도 나를 안 찾아.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면 요즘 서양에는 사람 수는 많거든요. 발로와도 많고 모임도 있고 직장 동료도 많고 연락처도 많고 생일 축하해주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나를 책임감 있게 챙겨주는 사람이 적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는 사람은 많은데 내 편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는 외로움이 생기면은 다 개인 탓으로 돌려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멘탈이 너무 약한가?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가? 내가 더 밝아야 하나? 내가 먼저 더 연락해야 하나? 물론 그런 것도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걸로 설명하는 건 비겁다고 봐요. 왜냐면 어떤 외로움은 네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너를 그렇게 살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가족은 점점 작아지고 친구는 멀리 흩어지고 의사는 잦아지고 동네 개념을 약해지고 누가 아파도 일단 배달앱부터 열고 누가 우울해도 일단 전문가 예약부터 생각해요. 상담 필요하죠. 전문가는 도움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친구가 해야 할 일, 가족이 해야 할 일, 주변 사람이 해줘야 할 일까지 전부 시스템으로 넘겨버리면은 사람은 더 외로워져요. 앱은 빨리 와요. 근데 사람은 안 와요. 메시지가 바로 찍혀요. 근데 문은 안 두드려져요. 좋아요는 눌려요. 근데 얼굴은 안 보여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뭐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더 변해졌는데 왜 더 허무해졌냐? 사람의 수고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누가 시간을 내서 오고 누가 귀찮음을 감수하고 누가 내 일에 조금 끼어들고 누가 굳이 신경 써주는 그 행동이 사람 마음을 붙잡아주는데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한국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하지? 왜 이렇게 뭐 먹었냐고 묻지? 왜 이렇게 자꾸 쟁기지? 왜 이렇게 남 일에 끼어들지? 그게 때로는 숨 막힐 수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요, 사람이 정말 혼자 오래 살아보면은 그 귀찮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돼요. 누가 자꾸 묻는다는 건 누가 나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아프냐고 묻고 누가 반찬 들고 오고 누가 우울해 보면은 얼굴 보자고 하고 누가 술 한잔 하자고 긁고 나가고 누가 집 앞까지 와서 챙겨주는 건 그게 그냥 진절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힘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서양에서 사랑보다 외로움이 더 커진 이유를 딱 한 줄로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서로를 귀찮게 쟁기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외로움은 감정으로 안 없어져요. 행동이 있어야 없어져요. 전화 한 통, 문 앞에 두고 가는 음식 하나, 갑자기 괜찮냐고 묻는 메시지 하나,
설명 길게 안 듣고 그냥 얼굴 보러 오는 발걸음이 하나, 그게 외로움을 죽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단순히 연애 문제로 안 봐요. 이건 사회 문제고 문화 문제고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방식의 문제예요. 아무도 서로를 괴롭지 않은 사회가 겉으로 변해 보여도 결국 아무도 서로를 구하러 안 오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아무도 날 미워하지 않은데, 아무도 날 찾지 않은 건 그건 진짜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걸 여동생의 목소리에서 들었어요. 친구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왜 이렇게 덩빈지 모르겠다는 그 목소리. 그건 그 애만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서양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람은 혼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조금 귀찮게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안 무너져요. 그래야 사랑이 사랑으로 남아요. 안 그러면은 사랑조차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드는 도구가 돼버려요. 서양에서 사랑보다 외로움이 더 거진 이유는 사람들이 차갑게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따뜻함을 행동으로 만드는 문화가 너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누가 내 삶 조금 들어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더 선명하게 보여요. 아프면은 찾아오고 우울하면은 긁고 나가고 별일 없어도 안부 묻고 내가 말 안 해도 먼저 눈치채는 그 관계들. 그런 게 남아있는 사회는 겉으로는 좀 시끄러워 보여도 사람이 덜 무너져요. 반대로 다들 예의 있고 조용하고 깔끔한데 아무도 서로 안 건드리는 사회는 겉은 변해도 속이 먼저 무너져요. 사람은 자유만으로 못 살아요. 사생활만으로 못 살아요. 존중으로만 못 살아요.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시간,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귀찮은 애정으로 버텨요. 그게 없으면은 사랑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마음은 계속 피어 있어요. 진짜 무너지는 사회는 서로 싸우는 사회가 아니라 아무도 서로를 귀찮게 하지 않은 사회예요.